안녕하세요. 박진영 국어TV의 박진영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두 번째입니다. 자, 시조 백편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자, 11편부터 시작해서 20편까지 쭉 설명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환이 있습니다. 자, 교환이 있기 때문에 교환을 다운을 받으시고요. 자, 혹시라도 다시 한번 교환을 다운받지 못하는 분들은요, 강의를 열심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자, 들어가세요. 자, 11번입니다. 자, 시조가 각신의 꽃을 부소라는 작품이고요. 자, 이정보님의 작품입니다. 근데 실제 여러분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고전 시조는요, 어떻게 생겼다고요? 저, 요렇게 생겼다고, 고어로. 맞죠? 자, 기본은 뭐다? 자, 고어를 현대어로 바꾸는 연습을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렇게 생긴 것을 요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셔야지만이 기본적으로 내용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좋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혹시라도 작품을 딱 보는데 뭐가 있으면요, 발음의 표현법 두드러진 거 있으면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자,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발음의 표현법까지 써드리겠습니다. 됐죠? 근데 실제 여러분들 이거는 다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군무원도 그렇고요. 실제는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다 두 개예요. 내용 문제와 형식 문제. 자, 이 두 개가 나옵니다. 문제는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자, 본문 나옵니다. 각신의 꽃을 보소. 다시 한번. 이때 이 각시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냐면요, 여자. 아름다운 여자를 말합니다. 괜찮습니까? 섹시 괜찮다, 그렇죠? 여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뭐라고? 꽃을 보라고. 나 어떤 꽃입니까? 그 다음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피는 듯 이운하니 요것까지. 이게 바로 뭐라고요? 꽃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꽃은 어떤 꽃이냐면요, 자, 폈어. 근데 그 아름다움이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시드는 누렇게 변하는 그런 꽃을 보십시오, 이 말입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화자인 나는요, 누구에게? 각시. 즉, 여인네들에게 뭐에 대해서? 아름다운 꽃들도 언젠가 뭐 할 것이다? 시들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꽃은 유한함의 대상이죠. 아름다움의 대상도 되지만 실제 유한함. 괜찮습니까? 그러한 꽃을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넘어갑시다. 자, 얼굴이 옷 같은 들입니다. 이때의 얼굴. 누구의 얼굴? 각시의 얼굴이겠죠. 옷 같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다? 아름답다는 얘기입니다. 자, 얼굴이 옷 같은 들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아름다운 들. 청춘이 매었을까? 이 말입니다. 청춘. 매었을까라는 것은 매었다는 얘기입니까? 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당연히 매지 않았습니다. 이 말입니다. 청춘이라는 것, 지금은 청춘입니까? 언젠간 뭘 것이다? 늙을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이런 것을 무슨 법? 서리법이라고 하죠. 자, 실제 중절을 보시면 알겠지만 서리법 하나 나왔고 옷 같은 들, 직유법도 나왔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 지금 모습이 이렇습니까? 그 모습이 계속 이어지겠습니까? 아니요. 언젠가는 늙을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가능하죠. 자, 넘어갑시다. 늙은 다음에 앞으로 미래죠. 문전이 냉락하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꽃. 아름다운 꽃이라고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찾죠. 그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 근데 시든 꽃 누가 봅니까? 안 보죠.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젊었을 때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늙고 못생겨졌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뭐야? 냉락입니다. 그러니까 문전이 냉락하면서 이때 냉락이라는 것은 뭐야? 외롭고 쓸쓸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외롭고 쓸쓸하면. 그때서야 후회할까 합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결국 인생이라는 것은 뭐다? 무상합니다. 이 말이죠. 별거 있겠습니까?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제가 분명히 아까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때 각시는 누구라고요? 여자, 아름다운 여자. 근데 실제 여자라고 해도 괜찮고요. 우리 전부를 가리켜도 상관없습니다.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젊었을 때는 팔팔했죠. 늙으니까. 당연히 늙고 못생겨지게 변하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 인기 많았죠. 근데 늙고 못생겼으면 누가 인기가 있겠습니까? 다 마찬가지라고요. 됐죠? 하물며 모두 마찬가지로 부귀영화 어떻습니까? 부귀영화. 많을 때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죠. 근데 부귀영화도 언젠가는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때 후회하지 마십시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오케이. 자, 실제 제가 여러분 밑에, 자, 교환 밑에 특징에다가 두 개의 한자어를 집어넣었거든요. 자, 첫 번째는요. 화, 무, 십, 일, 홍입니다. 이 정도는 아시죠? 화무십일홍. 뭔 뜻입니까? 자, 꽃은 없습니다입니다. 어떤 꽃? 10일 동안 붉을. 열흘 동안 계속해서 붉어 있을 꽃은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괜찮습니까? 그게 화무십일홍의 말 뜻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염량세태라는 한자성어도 제가 여기다 집어넣었죠. 염량세태. 이 염량세태 말 뜻이 뭐냐면요. 인심의 간사함을 나타냅니다. 이 염량세태의 말 뜻이 뭐냐면 인심의 간사함. 자,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엄청나게 권세도 많고 돈도 많아.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죠. 근데 망했어. 그렇게 바글바글 하던 사람들이 싹 사라집니다. 그러한 세태야. 간사하죠. 원래 인심이라는 것은 간사한 건 아닙니까? 그게 염량세태라는 한자성의 말 뜻입니다. 괜찮습니까? 그 정도 정리하는 거야. 어렵지 않죠? 자, 그 오른쪽에 다 주석까지 달아놨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괜찮죠? 자, 이 작품의 주제가 뭐냐면요. 결국 부귀영화라는 것은 언젠가 없어집니다는 허망합니다. 이 말입니다. 괜찮습니까? 실제로 부귀영화뿐만이 아니라 명예도 마찬가지고 어떤 지위도 마찬가지고 아름다운 용모도 마찬가지고 언젠가는 없어지는 허망한 존재입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딱 그 정도의 내용이라고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발성미 표현법, 서리법 눈에 띈다, 그쵸? 직유법 눈에 띈다, 그쵸? 그걸 보시면 알겠지만, 자, 제일 첫 번째는 꽃을 이야기하죠. 어떤 꽃입니까? 피자마저 그 누렇게 변하는 꽃. 결국 얼굴 아름다운 용모라든가 청춘 몽땅 다 뭐하고 꽃과 똑같습니다. 이 말입니다. 괜찮습니까? 비교도 가능하겠다,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그럼 좀 가볍게 보시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자 11번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괜찮죠? 좋습니다. 그러면 12번 들어갑니다. 오호! 12번 시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조노님의 시조죠. 구름이 무심탄 말. 이게 진짜 중요하다. 자, 우선 이 작품은요, 주제를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주제 뭐? 간신, 신돈의, 횡포를 비판, 풍자하는 것이 이 작품의 주제입니다. 자, 참고로 위에 구름 있지 않습니까? 구름 세모. 자, 요 구름의 원관념이 간신, 신돈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 구름의 원관념이 간신, 신돈을 가리키는 말이라고요. 됐죠? 구름이 무심탄 말입니다. 이때 무심탄이라는 거. 자, 무심의 말뜻이 뭐냐면요. 욕심이 없다 또는 사심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됐죠? 자, 다시 이때 마음이라는 것은 욕심 또는 사심 이런 뜻이라고요. 욕심 또는 사심. 그러니까 구름이 욕심이 없다는 말은 아마도 허랑하다의 말뜻은 뭐? 뻥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거짓입니다 이런 뜻이라고요. 됐죠? 다시 그럼 결국 이런 말이잖아. 자, 이 구름은요 욕심이 없다는 말은 아마 거짓이라는 것은 구름 즉 간신 신도는요 욕심이 많습니다 또는 사심이 많습니다 이 말입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중천에 떠 있답니다. 이때 중천에 떠 있습니다 라는 거. 하늘의 딱 중간 높은 하늘에 떠 있습니다 이 말이죠. 왜? 이 신돈이라는 인물 자체는요 누구? 임금님의 총애를 굉장히 많이 얻었거든요. 그래서 중천에 떠 있다라는 것은 뭘 말한다? 높은 지위 또는 엄청난 권력을 말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건 높은 지위를 말하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대단한 권력을 말한다고요. 그런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의 총애를 많이 입었으니까 엄청나게 높은 지위, 권력
그런 것들을 얻고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마음대로 다니면서 그때요. 광명한 날빛입니다. 광명한 날빛 쭉 밑줄. 참고로 이때 날빛이라는 것은 뭐다? 햇빛입니다. 햇빛. 이때 이 햇빛이 의미하는 게 뭐냐고요? 임금님의 총명입니다. 이 햇빛이 의미하는 거지 임금님의 총명이라고요. 임금님의 총명을 뭐 한다고요? 따라가면서 덮습니다. 이겁니다. 누가? 구름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태양이 있으면은 구름이 이렇게 임금님의 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잘 보십시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몽땅 다 뭐라고요? 구름의 횡포입니다. 간신, 신돈의 횡포를 나타낸 부분이 바로 요거라고요. 요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높은 지위로 마음대로 하면서 심지어는 뭐까지? 임금님의 총명까지 가리고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나빠요. 이 말이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자 간신, 신돈의 횡포를 비판하는 부분이라고 해요. 솔직히 이게 주제입니다. 이 작품의 주제. 하실 수 있겠죠. 그 정도로 정리하면 무난하다고요. 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자, 13번 넘어갑니다. 어우, 13번도 마찬가지인데. 이정부님의 작품. 국화야, 너는 어찌. 뭐 이런 말이네. 자, 참고로 이 작품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얘입니다. 예. 오상고절입니다. 뭔 뜻이야? 국화의 지조나 절개를 이야기하는 한자성입니다. 괜찮습니까? 자, 오상고절의 말뜻이 뭐라고요? 국화의 지조나 절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요. 그렇구나. 국화의 지조나 절개. 서리를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하는 그런 고결한 절개란 뜻 아닙니까? 됐죠? 자, 참고로 이때 오라는 것은 뭐다? 거만할 오자입니다. 그렇다고요. 뭐 별건 아니고. 자, 본문 들어갑니다. 자, 국화야. 너는 어찌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국화가 너죠. 너는 인치대명사입니다. 대명사 무슨 법? 의인법이라고 하죠. 자, 이런 것을 의인법이라고 합니다. 의인법. 자, 국화를 너라고 지칭했다는 것은 그만큼 뭐다? 친근감. 됐죠? 그만큼 친근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자, 국화야 너는 어찌? 3월 춘풍을 다 보내봅니다. 3월 춘풍. 뭔 뜻이야? 봄. 3월. 어떤 3월입니까? 봄바람이 산들산들 부는 3월 봄 아닙니까? 봄을 다 보내봅니다. 가능하죠? 낙목 한천입니다. 나뭇잎이 떨어지는 겨울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겨울에 너 홀로 피었는다. 여러분들 고전 시간 속에 니은다 있지 않습니까? 해석 뭐뭐? 느냐. 빙고. 얘는 평서문 아닙니다. 의문문입니다. 얘는 뭐라고요? 의문형 종결어입니다.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요? 뭐뭐 느냐로 해석을 한다고요. 자, 특히 이렇게 고전법을 살짝 믹스해드리면요. 주어가 뭐일 때? 인칭 대명사일 때 의문형 어미로 뭘 쓴다고요? 니은다. 고전법 그대로입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아마도 오상구절은 오상구절 이렇게 네모 기억 이런 식의 문제도 출제됩니다. 기억에 들어갈 네 글자의 한자성을 적절하는 것. 그때 답은 오상구절을 답으로 찍으셔야 된다고요. 괜찮습니까? 이런 것도 문제 잘 옵니다. 자, 아마도 오상고절은 이라는 것은 자, 국화의 지조나 절개. 고결한 그런 지조를 갖고 있는 친구들은 누구밖에 없다? 너! 국화뿐인가 합니다. 이 말입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작품의 주제는 뭐? 국화의 지조나 절개를 일천하고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 작품의 주제라고요. 괜찮죠? 그나마 발성의 표현이라고 한다면요. 의인법 정도? 뭐 괜찮을 것 같은데? 보통의 꽃은 다 봄에 피죠. 근데 이 국화는 겨울에 피나 봐. 늦은 가을, 뭐 이렇게.
그래서 지존한 저기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이게 13번 시조였고요. 넘어갑시다. 14번 시조 들어갑니다. 작자 미상의 작품. 작자가 미상이라고요. 이것도 문제 잘 나온다. 자, 참고로 이 작품은요, 뭐다? 중장이 2구 이상 늘어났죠. 무슨 시조? 사헐시조입니다. 자, 보통 백성들이 쓸 때 자신의 이름을 쓰진 않았죠. 미상입니다. 미상. 됐죠. 자, 이 작품 중요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출발! 귀뚜라미, 저 귀뚜라미, 어여쁘구나. 이때 어여쁘다는 것은 뭔 뜻입니까? 불쌍하다고요. 가엾다고요. 예쁘다 아닙니다. 두 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귀뚜라미. 자, 이거 흔히 본 리듬 A, A, B, A의 구조죠.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민요조의 리듬입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민요조 리듬이라고 한다고요. 가볍게 좀 알아두시고요. 자, 참고로 이 민요조 리듬은요, 항상 A가 몇 개? 3개. 기본적으로 반복법은 깔고 들어가죠. 반복법. 왜 귀뚜라미를 불쌍하다고 했을까? 어여쁘다를 잠깐만 끄집어서 자, 설명을 드리면은요. 어여쁘다라는 이 친구는 과거에 의미는 뭐였다고요? 불쌍하다고요. 가엾다고요. 지금은 예쁘다의 의미로 쓰이죠. 그래서 의미가 이동된 사람입니다. 이런 건 알고 있죠?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다시 한번 의미가 이동된 사례라고. 이렇게. 이것도 문제 나옵니다. 자, 이것도 충분히 공무원 또는 군무원에서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오케이. 다시 한번 귀뚜라미, 저 귀뚜라미, 불쌍하구나, 저 귀뚜라미. 됐죠? 끝. 어인 귀뚜라미가 지는 달, 새는 밤. 긴 소리, 짧은 소리. 마디마디 슬픈 소리 밑줄. 잘 보시죠. 자, 화자인 나는 뭘 듣고 있습니까? 귀뚜라미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어때? 슬퍼.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것도 이 작품 알아두셔야 되면은요. 귀뚜라미에는요. 화자의 감정이 이입되어 있습니다. 도 아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귀뚜라미에는요. 화자의 감정이 이입되어 있다. 이것도 체크. 괜찮죠? 여러분들 감정이입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감정이입이 뭐다? 사물의 정서와 인간의 정서가 동일할 때 이런 것을 감정이입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화자의 처지 역시도 슬퍼. 독수공방의 처지 아닙니까? 외로워. 슬퍼. 근데 귀뚜라미도 외로워. 슬퍼.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귀뚜라미는요. 화자의 감정이입됐습니다. 이거 설명할 수 있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넘어갑니다. 다시 한번 어이된 어찌된 귀뚜라미가 지는 달 새는 밤 긴 소리 짧은 소리 마디마디 슬픈 소리 저 혼자 울면서 니에요. 여러분들 고전식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고전식에서 미다 니어다 예다는 가다 또는 살아가다 됐습니까? 지내다 울면서 지낸다고요. 울면서 살아간다고요. 사창이라는 것은요. 아녀자가 거처하는 방해창을 사창이라고 합니다. 여윈잠을 이때 여윈잠이라는 것은요. 옅은 잠, 깊이 들지 않은 잠 이것을 여윈잠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러한 잠을 살뜨리도 몇 줄? 다시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살뜨리도의 원래 말뜻은 뭐다? 알뜰하게도의 뜻입니다. 자, 살뜨리도의 원래 말뜻은 뭐라고요? 알뜰하게도 이 뜻이라고요. 근데 문맥상 무슨 뜻이냐면요. 얄밉게도의 뜻입니다. 자, 문맥상 뭐라고요? 얄밉게도. 문맥상 얄밉게도라고요. 긍정적인 의미인데 반대로 쓰였다. 그렇죠? 그래서 자, 살뜨리도는요. 자, 발상미 표현법 반어법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반어법이다.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부정적인 의미로 썼기 때문에 반대라고요. 반어법.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들 이 설득이도가 다른 작품에도 나올 수 있다? 근데 잘 보십시오. 다른 작품에도 나왔을 때 반어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오면 항상 보다 반어법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얄밉게도 나를 깨우는구나 합니다. 해석 가능하십니까? 누가? 귀뚜라미가. 나의 여윈잠을 깨웠습니다. 이 말입니다. 두어라. 제가 비록 미물일 망정입니다. 당연하죠. 귀뚜라미는 미물, 곤충이니까. 무인동방입니다. 이때의 무인동방은요, 독수공방, 뭘 짐작할 수 있는 화자의 처지를 짐작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화자의 처지를 짐작할 수 있는 단어라고요. 무인동방, 독수공방.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작품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독수공방의 외로움이야. 그렇죠? 무인동방은 그런 외로움을 아는 것은, 나의 뜻을 아는 것은 무엇뿐이다? 귀뚜라미뿐인가 합니다. 이 말입니다. 이제 나의 외로움을 아는 존재는 누구뿐? 귀뚜라미뿐. 그랬을 때, 자, 밑줄친 관련된 네 글자 한자 성어, 이것도 잡아주십시오. 동병상련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정도라고, 그 정도라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작품의 주제는 뭐라고요? 독수공방의 외로움. 하나 체크. 자, 두 번째 알아두실 것은 발성의 표현법. 뭐? 감정입 잡아내시고요. 감정입. 두 번째는요. 반어법 잡아내셔야 됩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렇다고요. 그 정도 정리하면 끝이야. 물론 어여쁘다 같은 건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의미가 이동근 사례라고요. 됐죠? 그러니까 15번 넘어갑니다. 15번.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 정리하셔도요. 어떤 문제가 나오든 다 풀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꼼꼼히 공부하는 거 좋아. 하지만 시조의 경우는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려 100편을 설명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그래서 드린 겁니다. 시간이 부족함에도 100편을 싹 다 설명. 알겠죠? 그렇다고요. 자, 출발합니다. 이 작품은 마찬가지야. 누가 썼습니까? 박팽년? 들어보셨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누구라고요? 사육신. 뻔하지 않습니까? 자, 이 작품은 뭐와 관련된? 충성심과 관련된 기본 내용. 그래서 이 작품의 주제는 뭐라? 님을 향한 일편단심입니다. 님에 대한 일편단심을 이야기하는 게 이 작품의 주제입니다. 됐죠? 이때 님은 단종. 됐습니까? 자, 출발합니다. 자, 금생유수란들 물마다 금이 나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자, 금 어디서 난다고요? 여수라는 공간에서 납니다. 이 말입니다. 자, 참고로 이때 여수라는 공간적 배경은요. 금이 많이 나는 곳인가 봐. 됐죠? 다시 금은 여수에서 난다 한들 물마다 금이 나겠습니까? 이 말. 난다는 얘기입니까? 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안 난다고. 이거 서류적 표현입니다. 물마다 금이 나겠습니까? 이게 서류적 표현이야. 서리법. 또 옥출곤강입니다. 똑같아. 자, 옥은 어디서 난다고요? 곤강이라는 곳에서 납니다. 이 말입니다. 자, 곤강이는 공간적 배경은요. 옥이 많이 나는 곳이라고 한들 산마다 옥이 나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리법이잖아. 산마다 어떻게 옥이 나겠습니까? 옥이 나지 않습니다. 이 말이야. 괜찮습니까? 이 부분 문장도 똑같죠? 초장과 중장이. 이런 것은 무슨 법? 대꾸법. 자, 문장의 구조가 같거나 비슷한 것이 반복되는 것을 대꾸법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아무리 사랑이 중하다 한들 님마다 쫓겠습니까? 쫓겠다는 입니까? 쫓지 않겠다는 입니까? 안 쫓겠다고. 이것도 서리법. 결국 나는 한 사람만 사랑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때 한 사람은 누구? 단종. 괜찮죠? 그런 내용이라고요. 그런 내용. 아, 그렇구나. 이 작품에서는 대꾸와 설이 이 정도 눈으로 잡아 확인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뭐 나머지는 그냥 보십시오.
참고로 여러분들 앞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금, 옥. 이 금과 옥의 원관념이 성분입니다. 성분. 성분. 이해하시겠죠? 이거는 여러분 밑에 저 특징에다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특징. 뭐 있습니까? 자, 금과 옥은 성분에 비교어, 됐죠? 성분에 비유하여 충분의 정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짝만 보시기 바라고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넘어갑니다. 16번 갑니다. 이것도 참 재밌는 작품이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정말 멋있었어. 멋있습니다, 진짜. 왜 멋있다라고 하냐면요, 님에 대한 간절한 그림이거든요. 이 작품의 주제가 님에 대한 간절한 그림입니다. 정말 멋있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잘 보십시오. 꿈에 다니는 길, 자취곧 나랑매입니다. 이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꿈에 다니는 그 길, 그 길이 자취를 나게 한다면 이 말입니다. 참고로 이때 자취라는 것은 어떤 흔적? 이 정도의 개념이겠죠. 이해하시겠죠? 다시 한번. 꿈에 다니는 길이 자취가 난다고 한다면 이라는 가정의 표현입니다. 됐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넘어갑니다. 님의 집 창밖의 성로입니다. 돌길. 돌길이라도 다를 거랍니다. 왜? 내가 맨날 빽빽거리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돌이라고 해도, 돌길이라고 해도 분명히 뭘 것이다? 다 달아버릴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왜? 내가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만큼 뭐라 아닙니까? 간절히 님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 님에 대한 간절한 그림을 찍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괜찮습니까? 자, 다시 한번 해볼게. 자, 꿈에 다니는 길, 자취가 난다고 한다면, 님의 집 창밖이 돌길이라도 다를 거랍니다. 결론. 가정 플러스 결론. 근데 이건 현실이죠. 자, 꿈길. 당연히 자취를 남게 할 수 없죠. 자, 꿈길 자취가 없으니 그것을 너무 슬퍼합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슬퍼하노라. 이렇게 해석합니다. 괜찮죠? 현실이 현실. 얘는 현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지금 주제는 뭐라고요? 님에 대한 간절한 그림. 진짜 간절한 그림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자, 이 작품에서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렇다고요. 참 멋있다. 그렇죠? 자, 17번 나옵니다. 17번도 마찬가지다. 이 작품의 주제도 님에 대한 간절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17번의 주제도 님에 대한 간절한 그림이라고요. 재밌는 작품이거든요. 자, 합니다. 꿈에 보이는 님, 신의 없다 하지만은입니다. 그런 말이 옛날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나 봅니다. 자, 꿈에 님이 보이면은요, 뭐가 없다? 신의가 없습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신, 믿음, 의, 옳음,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없답니다. 꿈에 보이는 님이 신의 없다 하지만은 해석 가능하죠? 탐탐이. 못 견디게 이런 뜻입니다. 자, 참고로 이때 탐이라는 것은 뭐다? 간절하다 또는 절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못 견디게 그리울 때는 꿈이 아니면 어찌 보겠습니까? 누구를? 님을. 그렇죠? 꿈이 아니면 님을 어떻게 내가 보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님이시여 꿈이라고 사양하지 말고 자주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 작품의 주제 역시 뭡니까? 님에 대한 간절한 그림이라고요. 멋있다. 그렇죠? 탐탐. 얼마나 그리울까? 그런 것들 좀 느껴달라고요. 됐습니까? 됐죠? 그렇다고. 못 견디게 그리울 때. 그렇지. 꿈이 아니면 어떻게 보겠냐고. 꿈에서나 볼 수 있는 거니까. 님이시여, 꿈이라고 사양하지 말고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꿈이라도 자주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됐습니까? 이 작품에서 꿈의 기능 자체가 만남의 매개체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다고요. 자, 넘어갑시다. 18번 갑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무가 벽에 들었다고요. 정자라도 쉴 사람이 없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런 것들. 쉬리, 오리, 가리. 자, 보통 여러분들이 보시는 고전 시가의 경우에는요, 이어적기를 많이 쓴다. 흔히 말하면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고요. 이어적기. 이게 다른 말로 연철식표기라고 하는 거죠. 근데 불행하게도 현대 언어는요, 뭐 끊어적기가 되어 있죠. 체언과 조사, 어간과 이렇게 분리해서 적는다고 됐습니까? 끊어적기.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럼 당연히 뭐를 이어적기로 되어 있는 것을 끊어적기로 바꾸면은요, 훨씬 더 편하게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뒤에 있는 자음을 앞으로 넘기면 돼. 그럼 쉴이는 어떻게 씁니까? 쉴, 이. 오리는요, 올, 이. 가리는요, 갈, 입니다. 자, 참고로 이때 이는 뭐라고요? 사람, 쉴 사람, 올 사람, 갈 사람 이렇게 해석합니다. 괜찮겠죠? 뭐만한 사람으로 해석한다고요. 쉴 사람, 올 사람, 갈 사람.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다시 한번요. 나무가 벽에 들었습니다. 정자라도 쉴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자, 호흡롭게 서 있을 때는 올 사람,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다 쉬었다고요. 이런 것 같아. 자, 이게 현재죠. 과거로. 그러니까 과거에 호화롭게 서 있을 때는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다 쉬었다고요. 근데 에피 떨어지고 가지가 꺾인 후 현재 모습 새도 앉지를 않습니다. 이 말. 새조차도 앉지를 않는다고요. 나무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모두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앞에 시조에서 염량세태 기억나시죠? 내가 부자, 거의 재벌급일 때는요, 주변에 사람이 바글바글합니다. 망하면 한 명도 없지. 염량세태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호화롭게 서 있을 때는 무슨 말? 내가 재벌일 때. 잎이 떨어지고 가지가 꺾였습니다. 이건 뭐다? 쫄딱 망했을 때. 됐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작품도 관련된 네 글자의 한자성어 뭐? 염량세태라고요. 염량세태. 인심의 간상을 나타내는 네 글자 한자성어입니다. 괜찮습니까? 인심의 간상. 그렇다고요. 자, 밑에 주제 보시면 알겠지만 인간의 의리와 도덕성이 상실된 현실을 개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데 솔직히 작품 내용으로 요 한자성어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괜찮습니까? 자, 나머지는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 19번 들어갑니다. 어우, 19번. 이 작품도 문제 잘 나온다? 작자미상이네, 그쵸? 그러니까 보통의 사설 시조는 거의 대부분 그러네. 작자미상. 문제 잘 나옵니다, 이거. 자, 출발합니다. 잘 보십시오. 나무도 바위돌도 없는 산에서 매에게 쫓기는 까투리의 마음입니다. 까투리 안 동그라미 땅 채시고요. 까투리는 암꽁을 말하는 거죠, 암꽁. 암꽁의 마음. 자, 다시요. 어떠한 까투리인지 보겠습니다. 나무도, 바위돌도 없는 그러한 산입니다. 나무도 바위돌도 없다라는 것은 결국 뭘 말한다? 피할 곳이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산에서 매에게 쫓기는 까투리의 마음입니다. 얼마나 다급할까? 얼마나 절박할까? 됐죠? 그런 걸 좀 느껴달라고요. 자, 넘어갑시다. 큰 바다 한가운데 일천석 실은 배에 노도 잃고 닷도 잃고 돛대도 꺾어지고 용충도 끊어지고 키도 빠지고 바람 불어서 물결까지 치고 안개가 뒤섞여 자욱한 날에 갈 길은 천리말리나 남아있고 사면이 검고 어둑하게 저물었고 천지가 적막하고 심지어 뭐까지? 까치 노을까지 떠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됐죠? 자, 참고로 이때 까치노을은요, 해석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까치노을의 말뜻이 이게 사나운 파도입니다. 사나운 파도. 즉, 사나운 파도까지 그런 치는 상황이라고요. 진짜 위태롭다, 그렇죠? 진짜 위태롭다. 근데 심지어 누구까지 만났습니까? 수적, 해적까지 만났습니다. 그러한 도사공의 마음입니다. 진짜 절박하겠다. 됐죠? 여러분, 이 부분은 관련된 수사법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열거법. 자, 두 번째는요, 과장법. 세 번째는요, 점층법. 관련된 네 글자의 한자성어를 찍어내라면 설상가상입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 있죠? 자, 요거 올해 군무원 시험에 문제 출제됐습니다. 됐죠? 오케이. 엊그제 님을 여인 내안입니다. 엊그제 님을 여인 내안. 다시 한번 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님을 여이었습니다. 님이 죽었나 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한 내 마음. 어디에다가 가을하리요. 가을하리요의 말뜻은 뭐야? 견주리요. 또는 비교하리요 이런 뜻입니다. 그럼 잘 보십시오. 얘보다 내가 훨씬 더 뭐하다고요? 절박하고 슬프다고요. 비교법은 어디 들어간다? 강조하게 들어갑니다. 강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비교법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강조. 어떤 조항? 나의 슬픔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님을 여인 슬픔입니다. 가능하죠. 다시 이 작품은요, 발삼의 표현 알아두시고 해석도 알아두시죠. 알겠죠? 물론 당연하잖아요. 내용 기본 아닙니까? 형식도 기본이죠. 내용과 형식은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시조가 아무리 짧다 할지라도요, 내용과 형식, 문제 다 출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라고 했죠. 자, 특히 이 작품은요, 해석이 만만치 않아. 이해하시겠죠? 해석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자, 꼭 공부를 하시기 바라고요. 자,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잘 보시죠. 자, 위에 바위돌이라고 썼죠? 근데 이 바위를 여기 이렇게 쓰는 것도 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나무도 돌도 바위 없음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참고로 이때 나무도 돌도 바위 없음 이럴 때 이때의 바위는 어떻게 해석해? 전혀라고 해석합니다. 알아달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맞닥뜨린 지문이 저렇게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럼 다시 잘 보십시오. 나무도 돌도 전혀 없는 산에 섭니다. 해석 가능하죠. 그것도 가능하다고요. 이 작품. 됐죠? 나무도 돌도 전혀 없는 산에서 매에게 쫓기는 까투리의 마음.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됐죠? 자, 밑에 특징에 설상가성이 있다. 그렇죠? 주제는 님을 여인 슬픔. 그렇다. 끝! 자, 마지막 대화입니다. 자, 20번. 20번은 참 예쁜 시다. 그쵸? 적점 이상이네. 자, 출발합니다. 나비야, 청산에 가자. 자연이죠? 범나비야, 너도 가자. 응법 속있네. 결국 어디 가자는 얘기입니까? 청산 가자고요. 푸른산, 자연에 가자고요. 가다가 저물면 꽃에 들어가서 자고 가줍니다. 진짜 자연 친화적인 작품이다. 그렇죠? 혹시 꽃이 포대접하면은 잎에서나 자고 갑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진짜 자연 친화적인 작품 맞죠? 자연 친화. 자, 밑에 있습니다. 자연의 동화. 자연의 동화되려는 마음입니다. 괜찮습니까? 뭐 나머지는요 가볍게 보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 20번까지 끝내봤습니다. 그러면 자 다음 시간이고 자 그럼 다음 시간은요 자 시조백 세 번째 시간이고요. 자 21편부터 시작해서 30편까지 들어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